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버스킹 대회가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미래 계획을 광주에서 발표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평창군 대화도서관에서 지역 농산물 생산자 온라인 판매 교육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학교에서 동급생들을 흉기로 위협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버스킹 대회가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25개국 120개 팀이 참가하는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버스킹 대회인 만큼 기대가 큽니다. 대회 시작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불러온 제1회 버스커즈 월드컵인 광주. 전 세계 거리 음악가들의 참여가 본물처럼 이어졌습니다. 접수만 전 세계 47개국에서 500팀이 넘었고 1, 2차 예선에서 250여 팀이 통과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광주에서 본 경연을 펼치게 된 팀은 전 세계 25개국 120팀에 달합니다. And thank you also for allowing me to be part of this beautiful initiative, the Busking World Cup.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is.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버스킹 대회가 열리는 데 대한 남다른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I love the mission of this event, which is to spread peace through music and culture. 대회가 열리는 8일부터 17일까지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모두 16개 팀이 결승에서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청중평가단 심사까지 더해진 결승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이번 대회를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 영국의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과 같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이미 결정돼 추진되어 온 것이고 당연히 1회가 붙은 것은 2회, 3회를 가라고 1회가 붙은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버스킹 축제인 만큼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광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미래 계획을 광주에서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선도도시 광주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두 번째 지난 5.18 기념식에 이어 4개월여 만에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 인공지능 컨퍼런스에 참가한 기업들을 둘러보고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인공지능 경제에서 대한민국의 영향을 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의 대표도시 광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곳 광주는 일찌감치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서 도약할 준비를 마친 곳입니다.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에 대한 관심도 내비쳤습니다.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토대로 한 복합 쇼핑몰이 유치돼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계적인 디지털 혁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마친 뒤 광주에서 추가 일정 없이 서울로 향했습니다. 광주를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던 후보 시절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후속 정책을 내놓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가을을 맞이해 마포구 곳곳에서 다양한 지역 축제가 열리고 있죠. 지난 주말에는 서강동과 용강동에서 마을 축제가 개최됐는데요. 많은 주민들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이웃 간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가을을 맞아 마포구 곳곳에서 지역 마을 축제가 개최되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서강동과 용강동에서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서강동에서 온마을이 축제다가 개최돼 온마을 장터, 체험 프로그램, 프리마켓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용강동에서는 우리가 주인인 용강동 사람들, 일명 우주용사 축제를 진행해 오징어 게임, 오미자 게임 등이 포함된 운동회 게임과 많은 공연 등으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격려하고 환담의 시간을 가진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역 마을 축제에 많은 주민들이 함께 기쁘다며 지역 특색을 담은 축제로 추억을 만들고 이웃 간 더욱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상공회의소 마포구 상공회는 매년 CEO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내 기업체 대표 및 임원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열립니다. 지난 22일 제17기 마포구 상공회 CEO 아카데미 개강식이 구청 시청각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개강식에는 관내 중소기업 CEO 및 상공회 임원 약 40명이 참석했습니다. 첫날 개강식에서는 이사회와 아카데미 제1강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2023년도를 대비한 부동산, 경제 전망과 지역경제 발전, 마케팅 등을 주제로 9주간 강의합니다. 매년 개최하는 상공회 CEO 아카데미는 미래를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경영자가 지녀야 할 전문 경영 지식과 소양을 함양하고 폭넓고 깊이 있는 인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지난 10년 대전시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했을까요? 대전의 과거와 현재가 궁금하다면 대전시청 홈페이지에서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 화보집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시가 2021년 4월부터 추진해온 2021 대전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을 완료하고 대전의 경관 이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보집을 공개했습니다.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은 변화하는 대전의 도시경관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기 위해 경관조례에 근거해 5년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 보고서와 화보집은 대전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만나볼 수 있으며 도시경관 사진 아카이브를 통해 지도 정보와 연동되는 경관 사진 제공 서비스를 추가해 시민들이 한눈에 도시경관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진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에 촬영한 사진들을 도시경관 사진 아카이브에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해외 출장 중이던 이장우 대전시장이 급거 귀국해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해외 출장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해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시장은 먼저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사고 발생 경위, 피해 상황, 향후 대책 등을 보고받으며 사고 수습에 직접 나섰습니다. 또한 유가족을 만나 깊은 위로를 전했으며 긴급 시정 브리핑을 통해 유가족 지원과 화재 사고 수습 계획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대형 건물 다중시설 등의 사고 시 인명사고에 대비해 소방안전 재점검 및 건축 단계부터 안전담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형 건물과 공공기관의 환경시설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사무실과 휴게실의 지하 설치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대형 건물 다중 이용시설 사고에 따른 대형 인명사고에 대비하여 대전시 전 지역에 대한 소방안전 재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건축 설계 단계부터 안전담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의뢰의 말씀을 드리며 희생되신 분들의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대구시가 미래 첨단 소재와 2차 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를 전문 생산하는 제조시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가 26일 미래 첨단 소재와 2차 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를 전문 생산하는 제조시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래 첨단 소재는 2024년까지 320억 원을 투자해 달성 2차 산업단지 부지 5,032제곱미터에 수산화 리튬 제조 공장을 신설하고 생산 설비를 확충해 연간 약 4만 톤 규모의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미래 나노텍의 계열사로 편입된 미래 첨단 소재는 고객사가 원하는 입도 사이즈로 수산화 리튬을 분쇄 가공하는 우수한 제조 기술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는 2차 전지 소재 산업에 있어 연간 기업과의 밸류 체인을 형성해 대구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고 2차 전지 중심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큰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대화도서관에서 지역 농산물 생산자 온라인 판매 교육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지역 농산물 생산자 온라인 판매 교육은 온라인 판매를 통해 농산물 생산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24일부터 희망하는 관내 농산물 생산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스마트 스토어 가입 및 운영 방법, 마케팅, 영상기획 및 촬영 등에 대한 이론 및 실습으로 구성됐으며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여 온라인 농산물 판매를 강화하도록 구성됐습니다. 교육 과정을 마친 32명의 수료자들은 모두 각자 스마트 스토어를 실제 개설하여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으며 자가 농산물 유통 판로가 확대됨에 따라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수료식에는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여하는 수료증과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기념품을 지급했습니다. 수료한 이후에도 평창 신활력 추진단에서는 수료자들에게 추가적인 교육 및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횡성 회다지 소리문화체험관에서 2022 강원 스마트 관광 체험 외국인 팸투어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팸투어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4호 횡성 회다지 소리 관광체험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2022 강원 스마트 관광체험 육성과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된 강원 아카이브 사회적 협동조합의 프로젝트입니다. 이날 실시된 팸투어에서는 약 50여 명이 참가했으며 참여자들은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에 위치한 횡성 회다지 소리 문화체험관에 모여 회다지 소리 영상을 시청하고 전통장례 문화관 관람, 얼얼이 타령 공연과 횡성 회다지 소리 원형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2023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에 총 3곳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공약인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곳은 청주 오창저수지와 괴산 속리산 쌍곡계곡, 음성 천년숨결 국가생태탐방로입니다. 선정된 3곳에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92억 원이 투입돼 국가생태탐방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누구나 쉽게 충북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생태탐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충북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이색적인 탐방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포항시의회가 태풍 흰남노 피해 복구를 위해 당초 계획했던 의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 태풍 피해 복구에 힘을 실으며 이번 임시회 활동을 마쳤습니다. 포항시의회는 16일과 19일, 20일 나흘간 제298회 임시회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시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당초 계획했던 임시회 일정을 단축하고 시정질문을 제299회 제1차 정례회로 연기하며 포항시가 태풍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6일 열린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성조 의원이 태풍 흰남노 피해 상황에 대해 말하고 빠른 피해 복구와 재해 재발 방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시의회는 포스코 지주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및 상생협력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고 박치룡 의원과 최혜곤 의원을 추가 선임했습니다. 20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9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태풍 피해의 빠른 복구를 위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시의회는 태풍 피해 지원을 위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를 통해 단전, 단수와 같은 태풍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철강 산업을 비롯한 지역 산업 전반이 심각한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태풍 흰남노 피해 지역 산업 정상화를 위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전이 치열합니다. 서울 빼고 뛰어들지 않은 지역이 없을 정도인데요.
광주시와 전남도도 상생협력 1호 사업으로 반도체를 내걸었는데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작정하고 키우겠다는 반도체 산업. 반도체 단지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 투트랙으로 진행되는데 관련 예산만 340조가 넘습니다. 기업과 사람, 자본이 한꺼번에 몰리는 건데 사실상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들이 뛰어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광주 전남도 민선 8기 첫 상생협력 1호 사업으로 반도체를 선택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사장을 역임한 김종갑 전 한전 사장과 정성택 전남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반도체 산업 육성 추진위를 구성하고 광주와 전남 지역의 주력 산업인 AI, 전력 등과 연계한 반도체 특화 전략을 내놨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 무상 제공, 용수 무상 공급을 비롯해 시도 공동 지원조례 제정도 예고했습니다. 특화단지 지정의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기업 유치입니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포함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도가 내놓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전략은 유치 전에 뛰어든 다른 지역 또한 선전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는 특화단지 지정 시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어렵다는 건 너무 잘 압니다. 반도체가 기흥, 평택 이하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다는 걸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도 느꼈습니다. 정부는 오는 11월 수요 조사를 실시한 이후 이르면 올해 말 반도체 특화단지와 특성화 대학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나흘에 걸쳐 차량 세대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신고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늦어져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늦은 밤 한 남성이 옷가지에 불을 붙이더니 승용차 아래로 던지고 도망칩니다. 곧이어 차량에선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이틀 뒤 인근의 또 다른 주택가에서도 차량 한 대가 거센 불길에 휩싸였고 골목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선생님 차예요, 혹시? 네. 막 폭발하고 막 불이 났던 줄 알죠. 광주 도심을 돌며 잇따라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부터 나흘 동안 자신이 사는 집 근처에서 3차례나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자신이 금품을 도둑맞았는데 경찰의 수사가 늦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자기 돈 잃어버린 것을 제대로 수사 안 해주고 무시하고 그래서 아끼면 그걸 지렸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경찰은 A씨가 신고한 절도 사건에 대한 수사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쇄 방화에 대해서는 A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인 여수산단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한화에너지 공장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유연탄에서 자연 발화한 불이 컨베이어 벨트에 옮겨 붙으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일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불안하죠. 지난 한 달 사이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4건. 금호석유화학에서 유해가스가 누출돼 작업자 14명이 치료를 받는가 하면 하나솔루션 TDI에서는 유독가스가 나와 긴급 대피령까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사 4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계속 검사를 하고 있고 사 외배관도 사실은 초음파로 두께 측정을 한다거나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수산단 기업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사고가 나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데다가 사고 자체에 대한 인식도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고의 악순환은 끊이질 않고 죽음의 화약과란 오명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를 막고 기업에 면죄부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중대재해법 전면 개정과 지자체 단속 권한을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하고요. 아울러서 국가산단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해서 조성된 지 50년이 넘어 노후화된 데다가 기업들의 시설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여수산단.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고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철저한 근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졌습니다. 최근 여수와 광양산단에서 유독가스 유출과 화재, 추락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을 과연 지켜주고 있는 걸까요? 일본 기업인 여수산단의 스미토 코세이카 폴리머스 코리아 공장입니다. 숨진 노동자의 안전모가 공장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작업을 하던 68살 박모 씨가 추락한 시각은 오전 9시 15분쯤. 박 씨가 작업 도중 다른 곳에 있는 공구를 가지러 가기 위해 안전줄을 풀었고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현장에서는 3명이 함께 작업 중이었는데 추락을 막아줄 철제 난간은 정비 작업을 위해 해체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락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그물도 중간에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추락 방지막이라든지 안전 난간대 핸드레일을 해체를 하고 난 다음에 로프 3줄만 쳤어도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최근 여수와 광양 국가산단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과 지난달 31일 금호 석유화학과 한화솔루션 TDI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등 지난 한 달 사이 가스 누출과 화재 추락사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특별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시행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실제로 이제 고용노동부라던가 내지는 이 수사기관에서 중처법에 대한 적용을 머뭇거리는 걸로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안전 불감증, 인재.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산업 현장의 병폐로 지적됐던 이 단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학교에서 동급생들을 흉기로 위협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학생은 수련회에 가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여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의 한 중학교. 28일 오전 8시 20분쯤 교실 안에 있던 한 중학생이 동급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학교 교사들이 곧바로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을 미술실과 음악실 등으로 대피시켰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군은 2박 3일로 예정돼 있던 수련회에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난다며 집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해와 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A군은 시험 응시를 거부하는 등 교내에서 벌인 일탈 행위들로 1개월 특별교육 처분을 받아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군을 인근 대학병원 정신과로 긴급 이송했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위해 집단 상담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2022년 양성평등 주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여수시가 주최하고 여수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여수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됐습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샌드아트 공연과 퍼포먼스를 통해 양성평등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감돌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날이 흔해졌는데요. 가을에 신경 써야 할 질환이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가을의 정점인 10월부터 환자가 늘기 시작해 12월에서 1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은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